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학원에 갔다 오면 어때요? 어머님도 안정되시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다. 근데 이게 가짜 습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이것을 길렀을 때 드디어 내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은요, 우리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아, 초등학교 때 그때 해놓을 걸. 이것에 대해서 3가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들, 현재 초등학생이지만 저학년 부모님들은 이 영상 반드시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 1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문해력이에요. 저도 많이 말을 했지만 많은 교육자분들이 이 문해력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예전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 한자 공부 같은 거 많이 하셨죠? 나 때는 이렇게 정말 국어 사전 두껍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 한자 사전 찾아보고 국어 사전 찾아보고 해서 그 어휘를 모르면 정확한 어휘를 알게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정말로 사전을 전혀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해석을 다 하는데 이 한글의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한국말 뜻을 모르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문제 틀리겠죠. 이게 바로 문해력이 없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에게 가짜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했다 만족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첫 번째가 물론 학교에 갔다 오고, 두 번째가 학원을 갔다 올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원에 갔다 오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한다기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학원에 갔다 오면 어때요? 어머님도 안정되시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다. 근데 이게 가짜 습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학원을 갔다 왔지만 스스로 내 걸로 만들지는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이 힘, 이것을 길렀을 때, 즉 자생력이라고 하죠. 이걸 길렀을 때 드디어 내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지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 욕심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는 가치관 없이 막연하게 우리 아이를 수업을 시켜요. 그러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몰랐고 그냥 공부하는 기술에 의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도 되지 않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문해력을 길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영유아 때는 부모님들의 책을 잘 읽어주다가 어느 순간 책 읽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이 들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책도 자주 읽어주시고 같이 책도 읽고 이렇게 해서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을 다 읽었으면 부모님들이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조금 학년이 올라갔다 하면은 이 글에 대한 요약 정리라던가 자기 생각, 의견이 있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길게는 아니지만 한두 줄이라도 써주는 것, 이것도 문해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휘, 단어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휘력 향상은 정말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휘력 향상이 될까?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사전을 찾는 것보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유추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자연스럽게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아이와 함께 사전을 찾아보면서 아, 이게 무슨 내용이었구나, 무슨 단어였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자성어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되게 한자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한자 책을 사주셔도 되고 요즘에는 뭐 만화책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을 통해서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재미를 좀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것은 비문학 지문을 좀 읽게 해주는 건데요. 저는 5학년 때부터는 비문학 지문들을 하나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라 라고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에 가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비문학 지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개에서 3개의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해를 하는 습관을 들었을 때는 고등학교에 가서 길고 어려운 이 비문학 지문을 읽었을 때에도 좀 더 빠르고 이해력이 쉬워지겠죠. 두 번째는 진짜 공부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수능, 내신, 논술, 동아리 활동, 수행평가 너무나 많은 양이 우리 아이한테 주어져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학원만 다녀서 공부 기술만 배웠을 때는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것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초등학교 때는 학습의 자생력을 키우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녀에 대한 또 우리 자녀가 스스로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탐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물론 부모님들이 다양한 직업들을 알아봐주고 같이 체험해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쉽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어떤 직업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갔을 때 우리 아이가 이것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더 쉽게 아이에게 이런 체험을 한번 해주고 싶다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탐구가 되어 있어야 또 미래 직업에 대한 탐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줄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고 가치관도 형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하면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 쉬울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등학교에 가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문해력을 반드시 길러주셔야 된다 그랬죠. 이 문해력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인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6, 7세부터 초등학교에 가서도 이 문해력을 잡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 가짜 공부 습관 이것을 잡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자생력을 길러주는데 힘을 써주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고교 학점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파악하시고 탐색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잘못된 공부 방법을 했을 때는 정말 고등학교에 가서 후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너무 많이 후회하는 애들을 봤고 실패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그냥 보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서 아이들을 잘 지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신다면 고등학교에 가서 실패하거나 후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이상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